겨울 날씨가 무색하게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미사일인데요. 최근 루마니아는 무려 5조 5천억 원 규모의 대공미사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쯤이면 루마니아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구소련식 장비 편제를 통째로 서구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얼추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K9 자주포 최종 후보 선정부터 K2 흑표 전차 도입 유력설까지 루마니아의 신규 무기체계 도입 사업마다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번 루마니아의 대공미사일 도입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대공미사일 사업의 경쟁자부터 대한민국의 승리 가능성까지 가볍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에 빈약했던 MD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루마니아 역시 본격적인 신규 대공방어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차세대 중단거리 대공방어 체계를 공개발주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사업은 모두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며 루마니아는 이번 발주에서 단거리, 초단거리 통합무기 시스템 6개 포대와 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초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등 대공방어 시스템 인수를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솔루션이 50% 비중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격과 납품기한 등을 고루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골라낼 계획인데요. 수량으로 따지면 도합 41기 이상, 예상 규모로 따지면 모두 42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5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규모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죄다 몰려들었는데요. 전 세계 방공망각 죽전이나 다름없는 루마니아에 대한민국 역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 통칭 천궁입니다. 특히 천궁2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지대공유도 미사일 천궁1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더해서 개발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대공미사일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합작한 지상발사형 대공무기 체계인 나삼스를 제시했고, 독일의 딜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를 지대공 형식으로 개조한 아이리스-TSL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명가 이스라엘 라파엘 역시 스파이더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인데요. 사실 이처럼 전세계 방산업체들이 루마니아의 신규 방공망 도입 사업에 뛰어든 건 표면적인 사업 액수를 떠난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 이유에 일조했을 확률이 큰데요. 현재 루마니아는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앞장섰고 이 탓에 자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대부분 구소련 장비라 현대화가 필요한 입장인데요. 게다가 루마니아 바로 옆 나라인 몰도바는 러시아가 늘 알박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군사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많이 익숙한 느낌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은 폴란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의 대규모 장비 재편 절차를 따라갈 확률이 큰데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체결한 40조 원의 천문학적인 방산 계약을 루마니아가 재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즉각 2023년 국방 예산을 기존 GDP의 2%대에서 GDP의 2.5%로 증액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특히 폴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나라 모두 나토의 최전선 대열에 속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 사업을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할 텐데요. 이런 거대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쉽게 말해 눈도장을 찍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루마니아의 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루마니아가 진행 중인 사업 중 대한민국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최근은 역시 K2 흑표일 텐데요. 루마니아는 최근 지상군을 현대화하고 방어 전략을 짜는데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마니아는 과거의 구소련과 이스라엘에서 획득한 T-72 30대와 28대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전력 보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비축해둔 전차라고는 400대가 고작인데 그중 100여 대는 2세대 전차인 T-55고 나머지 역시 그 후손인 TR-85입니다. 그나마 개량형인 TR-85M1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고작 50여 대뿐이라서 노후한 전차 상황만큼이나 안보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루마니아는 300대 이상의 초대형 신규 전차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대한민국 K2 우표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루마니아 진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도장이라면 다른 어디보다 우리가 먼저 찍어놨는데요. 특히 우리 측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은 지속해서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을 이뤄내는 상황이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천궁의 탄도 추진체를 개발한 하나는 이미 지난 2월 루마니아 국영방산업체인 로맘과 손잡고 탄약과 폭탄 그리고 군사장비 생산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LIG넥스1은 대공미사일 MOU를 체결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동개발 협력 의지를 다잡은 상태입니다. 물론 MOU라는 게 법적 효력이 없는 친선협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루마니아가 차기 방공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과 관련 MOU를 체결했다는 건 충분히 의미심장한 일인데요. 게다가 로맘은 소구경 탄약부터 장갑차와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생산하는 루마니아의 국영기업입니다. 2000년 설립 때 루마니아의 국방부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공장과 연구소 등을 보유했으며 2022년 부쿠레슈티의 연구개발센터를 새롭게 열면서 야심차게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MOU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체계, 그것도 미사일 방어에 직결된 대공 시스템인 만큼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격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차량 세대가 한 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는 천궁은 국내 최초의 3차원 이상 배열 X대형 레이더인 천궁 다기능 폐사 레이더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천궁원은 유효사거리 40km, 항공기 요격고도 15km에 달하며 성능이 향상된 천궁2는 유효사거리만 50km, 요격고도는 2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천궁2부터는 탄도탄 요격 능력 역시 추가되어 최대 사거리 20km, 15km 고도의 마하오 이하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의 가장 큰 특징은 홀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는 건데요. 기술적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라 포대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 대응할 수 있고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대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내구성마저 할런치 방식보다 월등한데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술 이전 및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다 가성비나 납기속도 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장이라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미국과 노르웨이의 나삼스, 독일의 아이리스-TSL, 이스라엘의 스파이더 역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디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일례로 나삼스는 버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나삼스2의 최대 사거리가 약 30km, 나삼스3의 최대 사거리는 50km에 달하며 탐지거리는 120km가 넘습니다. 요격고도 역시 나삼스2 21km, 나삼스3 35.7km로 경쟁 기종 중 가장 높습니다. 다만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한데요. 나삼스는 기술 이전 조건이 까다롭고 납기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납기만큼은 절망적인 수준인데요. 우크라이나에 18개 이상이 제공된 데다 헝가리,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이 대기 중이라 루마니아의 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상고정형 발사대다 보니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스파이더는 이스라엘이 2005년 개발한 이동식 중단거리 중고도 지대공 미사일 방공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중위협에 적합하고 신속 배치가 가능한 대공방어 솔루션입니다. SRER, MRAR 두 가지 모델이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15에서 50km, 요격고도는 9에서 16km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최대 속도가 마하4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언돔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다 보니 신뢰도 역시 높은데요. 게다가 가성비가 좋아 체코, 아제르바이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나라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삼스와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게 걸림돌인데요. 기술 솔루션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루마니아의 요구사항에는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독일은 고도, 사거리 모두 12km 이내인 단거리형 IRIS-T-SLS와 사거리 40km, 고도 20km 중거리형 IRIS-T-SLM 두 종류를 제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반적인 성능이 대한민국의 천군 계열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IRIS-T-SL은 한 개 포대당 1,9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독일부터가 지난 6월 6개의 IRIS-T-SL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자그마치 9억 달러, 하나 약 1조 1,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루마니아가 현재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해도 이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대한민국이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낼 만한 이유가 분명한 셈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게 아니라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이 공략 중인 시장만 해도 지금까지 언급한 루마니아의 자주포, 전차, 대공미사일 사업부터 폴란드와 캐나다, 필리핀의 잠수함, 그리고 미국의 훈련기 사업 등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심지어 LIG넥스원은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콜롬비아 방위산업전시회인 엑스포 디펜사 2023에도 참가했는데요. 하물며 중동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패권국이 모두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전 세계 방산시장의 신드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사 대상의 총수주액 중 조사 시점 현재 미판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주잔고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수주잔고는 100조 원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덕분인데요. 그러나 빨라도 너무 빠른 감은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방산시장 곳곳에 제도적 문제점이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프라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빠르게만 달려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성장의 준비를 끝낸 바로 지금 내실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